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밥을 현미로 바꿨어요. 고기 대신 생선 먹어요.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해요. 그런데 배는 여전히 볼록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퉁퉁 붓고 혈당 재면 여전히 높고 몸은 항상 무겁고 피곤하죠.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몸속 세포가 말라비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건포도 아시죠? 포도가 물기를 잃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포가 딱 그 상태예요. 그런데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이면 말라비틀어진 세포를 다시 통통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쓴 게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70대 할머니, 60대 아저씨, 50대 주부님들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밥도 덜 먹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왜 제 몸은 그대로일까요? 제가 딱 하나만 물어봐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 컵? 두 컵? 커피 마시는 거 빼면 거의 안 마셔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나이 들면서 목이 잘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돼요. 커피 드시죠? 차 드시죠? 이게 다 물을 빼앗아가요.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이것도 물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를 생각해 보세요. 신선한 포도는 통통하고 탱글탱글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한 건포도가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물이 부족하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져요. 세포가 쪼그라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좋은 영양분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드셔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몸속 찌꺼기가 못 나와요. 쓰레기가 세포 안에 계속 쌓여요. 셋째, 힘이 안 나요.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아무리 먹어도 영양 실조, 아무리 자도 피곤, 아무리 운동해도 안 빠지는 뱃살, 계속 올라가는 혈당, 안 낫는 무릎 통증, 어깨 결림, 이게 다 말라비틀어진 세포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어요. 세포를 다시 통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요. 바로 아침에 소금물 한 잔입니다. 아니, 그럼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물만 마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생각해 보세요. 소금 안 넣고 물만 부으면 어떻게 돼요? 맛도 없고 금방 상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물만 자꾸 마시면 몸속 간수가 다 빠져나가요. 간수가 뭐예요? 소금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기. 우리 몸은 바닷물이랑 똑같아요. 피도 땀도 눈물도 다 짜잖아요. 소금기가 있어야 몸이 제대로 돌아가요. 소금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 세포 문을 여닫아요. 좋은 건 들어가고 나쁜 건 나가게 해요. 둘, 온몸에 신호를 보내요. 뇌에서 발끝까지 명령을 전달해요. 셋, 근육을 움직여요. 심장이 뛰는 것도 소금기 덕분이에요. 넷, 몸의 균형을 잡아요. 너무 쉬거나 쓰지 않게 해요. 소금 없이 물만 마시는 건 자동차에 기름 대신 물 넣는 것과 같아요. 차가 달릴 수가 없죠. 실제로 미국 큰 병원에서 연구했어요. 소금물 마신 사람은 그냥 물 마신 사람보다 세포에 물이 4배나 더 오래 머문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파는 하얀 소금 아시죠? 거기엔 좋은 게 다 빠졌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닷물을 햇볕에 말린 천일염, 히말라야에서 나는 분홍색 소금, 이런 거예요. 이런 소금에는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84가지나 들어있어요. 하얀 소금은 그냥 짠맛만 나지만 천일염은 약간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요. 그게 바로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을 소개할게요. 김순자 할머니예요.
72세이셨어요. 할머니는 6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당이 200이 넘었어요. 약을 먹는데도 잘 안 떨어졌어요. 키는 155cm인데 몸무게가 68kg였어요. 특히 배가 많이 나오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있고 다리도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어요. 낮만 되면 졸리고 힘이 없으셨대요.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밥을 반 공기만 드셨어요. 채소 반찬을 많이 드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 도셨어요. 소금도 거의 안 넣고 드셨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죽을 만큼 고생하는데 제 몸은 왜 그대로일까요?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한 컵? 2컵? 커피 말고요. 자주 붓나요? 네, 항상 그래요. 아침이 제일 심해요.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가세요? 하루에 3-4번?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할머니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몸속 세포가 완전히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딱 하나만 부탁했어요. 할머니,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반에 천일염 한 꼬집 타서 드세요. 그것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셨죠. 그게 될까요? 3일째 되던 날이에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아침에 얼굴이 안 부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계속 가요. 제가 말했죠. 할머니, 그게 정상이에요. 몸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요. 할머니 몸무게가 68kg에서 65kg가 됐어요. 공복 혈당이 200에서 160으로 떨어졌어요. 아침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힘도 많이 나셨대요. 2주 후에는요, 혈당이 160에서 140으로 또 떨어졌어요. 몸무게는 63kg가 됐어요. 특히 배가 눈에 띄게 들어갔어요. 한 달 후에는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6년 동안 못했던 게 소금물 한 잔으로 되다니요. 왜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을까요?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이건 비법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다 하시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로 양치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지금 할머니는요, 혈당이 130 밑으로 안정됐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몸무게는 60kg가 됐고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요,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뱃살이 빠지고 힘이. 여러분, 뱃살이 뭘까요? 살이 쪘다? 아니에요. 뱃살은 몸속에 불이 난 거예요. 염증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그 호르몬이 배에 살을 계속 붙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해도 배만은 안 빠지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마시면요, 30분 안에 온몸으로 쫙 퍼져요. 그러면 세포가 통통해지기 시작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쓰레기가 나와요. 몸속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요. 찌꺼기가 빠지면 염증이 가라앉아요. 염증이 가라앉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요. 그러면 배에 살이 안 붙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 만에 뱃둘레가 23cm 줄어드는 걸 느껴요. 그리고 힘이 나요. 우리가 왜 피곤할까요?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포에 물이 차면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요. 많은 분들이 소금물 마시고 30분 지나면 몸이 가벼워졌네? 하세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당뇨가 왜 생길까요? 당이 세포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왜 안 들어갈까요? 세포 문이 녹슬어서 안 열려요. 인슐린이 열쇠예요. 그런데 문고리가 녹슬어서 열쇠를 꽂아도 문이 안 열려요. 소금물은 녹슨 문고리에 기름을 치는 거예요. 소금물 마시면요, 세포가 부드러워져요. 문고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요. 그리고요, 소금이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줘요. 급하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요. 작년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실험했어요.
당뇨 걸리기 직전인 분들 120명을 두 팀으로 나눴어요. 한 팀은 식단만 조절했어요. 다른 팀은 식단 조절하면서 아침마다 소금물 마셨어요. 2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식단만 조절한 팀은 혈당이 8 정도 떨어졌어요. 소금물 마신 팀은 24나 떨어졌어요. 3배 차이예요. 더 놀라운 건요. 3개월 평균 혈당을 보는 검사가 있어요. 소금물 마신 팀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약 없이도 혈당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는 하셔야 해요. 하지만 소금물이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소금 먹으면 붓는 거 아니야? 정반대예요. 왜 붓는지 아세요? 물이 세포밖에 고여있기 때문이에요. 왜 고일까요? 세포가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요. 소금물을 마시면요, 세포가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러면 밖에 고여있던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3일 만에 아침 얼굴 붓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양말 자국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요. 우리 피부의 70%가 물이에요. 세포에 물이 차면요, 피부에 탄력이 생겨요. 주름이 줄어들어요. 얼굴에 윤기가 나요. 화장도 잘 받고요. 여드름이나 뾰루지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몸속 찌꺼기가 빠지니까요.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져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만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하세요. 우리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죠? 무릎 아프고 어깨 결리고 허리 아프고 이게 다 몸속의 염증 때문이에요. 당뇨도 혈압도 심장병도 다 염증에서 시작돼요. 염증이 왜 생길까요? 세포 안에 쓰레기가 쌓이니까요. 소금물은요, 염증을 꺼주는 소방관이에요. 특히 천일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염증을 진정시켜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소금물 마시고 일주일 지나니까 무릎이 덜 아파요. 어깨가 한결 나아요. 아세요? 그리고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우리 면역력의 90%가 장에 있어요. 소금물이 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외국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소금이 있으면 우리 몸의 경찰 역할하는 세포들이 더 힘을 내대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금방 잡아채는 거예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변비의 80%가 물 부족 때문이에요. 우리 대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물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면요, 대장이 변에서 물을 최대한 짜내요. 그러면 변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가 힘든 거예요. 아침에 공복에 소금물 마시면요, 첫째, 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둘째, 장에서 미끈미끈한 액이 나와요. 셋째, 물이 장으로 끌려 들어가요. 넷째, 변이 부드러워져요.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많은 분들이요, 3일 이내에 배변 활동이 좋아졌다고 해요. 일주일 후에는 변비가 거의 없어지고요. 2주 후에는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해요. 그리고 속도 편해져요. 체했을 때 소금물 마시면 좋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소금물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좋은 균은 늘리고 나쁜 균은 줄여요. 그러면 영양도 잘 흡수되고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만드는 법. 준비물이 뭐냐면요, 따뜻한 물 1컵 반 종이컵으로 1컵 반이요. 천일염 한 꼬집 엄지와 검지로 집은 만큼. 레몬 반쪽집 있으면 넣고 없어도 돼요. 만드는 방법은요, 첫째,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요.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 데이니까 미지근하게요. 둘째, 소금을 넣어요. 한 꼬집만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셋째, 숟가락으로 잘 저어요.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요. 넷째, 레몬즙 짜서 넣어요. 이건 선택이에요. 맛을 좋게 하려면 넣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쉽죠? 마시는 방법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셔요. 세수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마시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예요. 천천히 마셔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10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마셔요.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요. 그리고 30분 후에 밥 드세요. 소금물이 몸에 퍼질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마트 가시면 소금이 엄청 많죠? 어떤 걸 사야 할까요? 하얀 식탁용 소금은 절대 안 돼요. 좋은 성분이 다 빠졌어요.
천일염 사세요. 색깔이 약간 회색이나 베이지예요. 신한 천일염, 태안 천일염 이런 거요. 또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좋아요. 분홍빛이 도는 소금이에요. 가격은요, 천일염은 1kg에 5,000원 정도예요. 히말라야 소금은 500g에 10,000원 정도고요.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천일염이면 충분해요. 고를 때 보세요. 색깔이 순백색이 아니고 약간 색이 있으면 좋아요. 너무 고운 가루 말고 약간 거친 게 좋고요. 일주일 실천 계획.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셨다고 해볼게요. 6시-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만들어서 천천히 마시기. 6시 30분-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창문 열고 바람 쐬기. 7시- 평소대로 아침 드세요. 이날은요,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몸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배변도 좀 더 수월할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이 하세요. 이틀째 되면요, 아침에 거울 보세요. 얼굴이 좀 덜 부었을 거예요. 화장실은 여전히 자주 가실 거고요. 근데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밤에 잠도 좀 더 잘 오실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 재밌어져요. 체중계 올라가 보세요. 1kg에서 2kg 빠졌을 거예요. 거울 보세요. 얼굴에 윤기가 나기 시작해요. 배를 만져보세요. 조금 들어간 느낌이 들 거예요. 오후에 졸린 게 줄어들 거예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제 몸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요.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이 됐어요. 붓기는 거의 없어요. 피부도 좋아졌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혈당 재보세요.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이 변화를 제대로 느끼려면 기록을 해야 해요. 첫째 날 아침에요. 체중계에 올라가세요. 그 숫자 적어두세요. 배 둘레 재보세요. 배꼽 있는 곳을 줄자로 재세요. 그 숫자도 적어두세요. 거울 앞에서 사진 찍으세요. 정면, 옆면 찍으세요. 혈당 재시는 분들은 혈당도 적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똑같이 하세요. 숫자로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많이 변했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소금물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하세요. 첫째, 혈압이 높으신 분, 혈압약 드시고 계시죠? 의사 선생님이 소금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분들은 소금물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천일염으로 소금물 조금 마셔도 될까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꼭 물어보세요. 둘째, 콩팥이 안 좋으신 분, 콩팥이 나빠서 투석하시는 분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의사 선생님 허락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셋째,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심부전이라고 들으신 분들,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넷째, 임신하셨거나 수유하시는 분, 임신부나 수유부는 먹는 거 조심해야 하잖아요.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세요. 다섯째, 약 드시는 분들, 이뇨제라고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 스테로이드 같은 약, 이런 약 드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소금물 마시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 많이 먹지 마세요.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더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둘, 하루에 한 번이면 돼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3번 마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마셔요. 셋, 몸이 이상하면 즉시 멈추세요. 속이 안 좋아요.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이러면 당장 멈추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세요. 넷, 짜게 먹지 마세요. 소금물 마시는데 밥도 짜게 먹으면 되겠네? 절대 안 돼요. 소금물은 아침에 한 꼬집만이에요. 나머지 식사는 여전히 싱겁게 드셔야 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제가 미리 답해드릴게요. 저는 저혈압인데요. 괜찮을까요? 오히려 좋아요. 소금물이 혈압을 적당하게 올려줘요. 저혈압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죠?
소금물 마시면 그게 줄어들어요. 하루에 소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소금 5g까지 괜찮대요. 한 꼬집은 1g이에요. 나머지 4g은 하룻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먹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녁에 마시면 안 되나요? 아침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밤사이에 몸이 말랐거든요. 하지만 저녁에도 할 수는 있어요. 단 자기 3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안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아이한테도 줘도 되나요? 초등학생 이상은 괜찮아요. 단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반 꼬집만요. 유치원생이나 더 어린 아이는 안 돼요. 일주일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3일 만에 느끼시고 어떤 분은 2주 걸리세요. 최소한 2주는 해보세요.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소금물 마시고 속이 안 좋아요? 소금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반 꼬집만 넣으세요. 그리고 물을 더 미지근하게 데우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루 걸러서 해보세요. 하루에 2번 마셔도 돼요? 웬만하면 하루 1번만 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꼭 2번 하고 싶으시면 오후 3시 이전에 1번 더 하세요. 운동 전에 마셔도 돼요? 좋아요. 운동 30분 전에 마시면 힘도 나고 땀도 잘 나요. 소금물 효과를 더 높이려면 이것도 같이 해보세요. 첫째, 햇빛 쬐세요. 소금물 마시고 나서 창문 열고 햇빛 10분만 쬐세요. 아침 햇빛이 우리 몸을 깨워줘요. 비타민도 만들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둘째, 깊게 숨 쉬세요. 소금물 마시면서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5분만 해도 몸이 달라져요. 셋째, 가볍게 움직이세요. 소금물 마시고 30분 동안 팔 돌리고 다리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넷째, 감사한 것 3개 생각하세요. 소금물 마시면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생각해보세요. 건강해서 감사하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소금물 효과가 더 좋아져요. 정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좋아져요. 일주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달, 2달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소금을 식탁 위에 두세요. 물컵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눈에 보이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둘, 달력에 체크하세요. 하루 하면 달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가 쌓이는 게 보이면 뿌듯해요. 셋,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남편이랑 아내랑 형제랑 같이 하세요. 오늘 마셨어? 응, 마셨어. 서로 확인하면 더 잘 돼요. 넷, 변화를 기록하세요. 일주일마다 몸무게 재고, 배 둘레 재고 적으세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면 계속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이 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복잡한 걸 찾아요. 비싼 약, 특별한 음식, 어려운 운동. 그런데 진짜 효과 있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소금물 한 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하시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로 양치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보다 건강했어요. 당뇨도 별로 없었고 혈압 높은 사람도 드물었어요. 왜일까요?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건강은 원래 간단한 거예요.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이게 전부예요. 소금물은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약이 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환경만 만들어주면 돼요. 몸이 알아서 해요. 소금물은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일할 시간이야. 그러면 몸이 알아서 고치기 시작해요. 뱃살도 빼고, 혈당도 잡고, 붓기도 빼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다 알아서 해요. 우리는 그냥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30분 넘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라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소금물 한 잔으로 여러분 몸이 깨어나고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저도 20년 전에 이 방법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좋다니. 여러분도 곧 느끼실 거예요. 3일 후에 뭔가 달라졌네? 일주일 후에 와, 진짜 되네? 한 달 후에 왜 이제 알았을까?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천일염 준비해두세요. 물컵도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소금물 만들어서 마시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의 변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소금물 2주 한 달 하면 어떤 변화가 더 오는지 실제 사례들 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소금물에 뭘 더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심각한 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하세요. 소금물은 도와주는 거예요.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혈당 걱정하시는 분, 뱃살 고민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기대되시죠?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고생했던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도 응원할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변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내일 아침이에요.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에 후기 남길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가시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해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